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경기, 사람과의 경기에서 이제 우승한 최초의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쪽으로 이제 연구 개발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억하는 최초의 이제 인공지능은 아마존 알렉사가 제대로 이제 상용화된 인공지능 스피커였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AI 민주화를 연 기술은 구글이 개발한 텐서플로우입니다. 구글이 이제 AI 쪽에 상당한 강자인데,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라이브러리로 해서 완전히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AI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요 구글의 이제 텐서플로우, 요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정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일반인들에게 인지된 건 아무래도 이제 구글의 알파고 딥마인드와 같이 개발한 것이 이정표가 됐고, 또 하나 숨어있는 이제 기여자가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모든 AI 모델, 데이터, 그 모든 경험을 이제 AI에 관심 있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결성한 게 허깅 페이스고, 우리가 이제 오픈 소스를 이끌고 있는 그 기트허브, 기틀랩만큼 AI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문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기술은 구글의 두플렉스입니다. 소위 이제 저희가 사람이 했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했나를 이제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통과하는 것을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튜링 테스트를 최초로 통과한 제품이 바로 이제 구글의 두플렉스고, 이게 미국의 뭐 레스토랑 예약을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가 해줘서 이제 이슈가 됐던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오픈 AI가 그 MS의 거대한 이제 몇 조 투자를 받아서 만들기 시작한 달리나 챗GPT가 이제 생성형 AI 붐을 이끌고 있고, 빅테크들이 다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지금 난리가 난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자연어 처리 챗봇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숨은 곳은 구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를 개발해서 저 오픈 AI 챗 GPT를 누르려고 하니까 오픈 AI가 또 깜짝 놀라서 또 이제 뒤지지 않게 해서 소라라고 텍스트를 이제 기술하면 동영상을 1분짜리 만들어주는 이제 기술까지 만든 것이 이제 현재까지의 히스토리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오픈 AI 달리도 이제 처음에 만드는 것은 뭐 이제 초콜릿집 쿠키가 밀크에 빠지는 장면을 그려줘라고 했을 때 초기 버전, 그리고 이제 달리 3에서 만든 버전을 보면 이제 이 컴퓨팅 기술력에 의해서 결과가 점점 진화되고 있다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강연에서 저는 이제 항상 그 AI 코어 기술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실 코어 기술은 굉장히 작아요. 손톱만 하고, 그것을 이제 실현하는 것은 지원 기술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컴퓨터 전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AI라고 하면 저는 과기부에 AI국이 만들어진 게 좀 유감인데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AI국이 별도로 분리되면서 사람들이 AI와 소프트웨어를 다른 기술로 착각하는, 이제 오해하는 일들이 많아서 항상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김진영 교수님, AI 강연을 많이 하는 김진영 교수님, 저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가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부분집합이 AI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술의 아주 이제 극히 일부가 이제 AI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뭐 정의를 해보자면 학습 추론 문제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과 데이터로 구성된다. 이건 이제 저희 컴퓨터 분야에서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고요. 처음에는 게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슈퍼마리오 같은 게임 개발하기 위해서 IBM에 이제 그 홍 박사님, 슈퍼마리오 개발한 홍세준 박사님이 이제 AI 전통 이제 했던 분이고, 저희가 대학교 때 AI 배웠을 때는 게임 이론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연어 처리, 기계 학습, 그 다음에 음성 인식, 영상 인식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형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분류할 때는 언어지능, 텍스트지능, 뭐 스피치 투 텍스트, 텍스트 투 스피치, 시각지능, 데이터지능, 데이터를 이제 복잡하게 분석하는, 그리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지능을 혼합한 것을 복합지능이라고 합니다. 기반이 되는 학문 분야는 이제 머신러닝,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컴퓨터 비전, 영상 인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정보 검색 기술도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그 AI하고 접목되는 그런 이제 언급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AI가 확률적으로 계산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찍어서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거보다는
단어를 매칭해서 확인하는 이제 정보 검색 기술이 이렇게 같이 매칭이 돼야 좀 더 정확한 기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분야가 이제 번역, 대화, 검색, 인식, 예측, 추천, 진단, 창작까지 굉장히 급속하게 이제 확대되고 있고요. 주요 알고리즘은 이제 데이터 분석 기술에서 먼저 한 몇십 년간 요 베이스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디시전 트리라든지 최근적 알고리즘, 베이지안 네트워크라든지 연관 규칙, 이상 탐지 이런 알고리즘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근데 이제 기폭제화된 거는 딥러닝이라고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딥러닝, 컨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AI가 이제 새로운 어떤 발전의 기반을 잡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글이 오픈한 텐서플로우에 나온 자료를 제가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제 가끔 인용하는데, 저희가 이제 옛날에 배웠던 AI는 신경망이라는 거는 막 이제 필기체 인식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1에서 9까지, 0에서 9까지 필기체를 인식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숫자를 나타내는 하나하나의 지점을 픽셀이라고 하고, 1이라고 썼을 때 이제 어떤 픽셀은 0이고 어떤 1이 써 있는 지점은 픽셀이 1이라고 하면 1이 있는 위치의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10,000장 정도의 이제 그 훈련 데이터를 가져다 놓고 파일 루프를 10,000번 돌리면서 요 위치에는 1일 때는 이제 픽셀이 1일 확률이 얼마나를 계속 10,000장을 학습하면서 이제 누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한 결과를 보면 0일 때는 이제 요 픽셀 위치가 파란 부분이 이제 픽셀이 1이고 빨간 부분은 0일 경우에 이제 0이라고 판정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확률을 누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것을 매트릭스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서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제 매트릭스하고 벡터를 계산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0에서 9까지 클래스 중에서 어디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정표는 예전 기술은 60바이 60 픽셀이다. 그럼 이걸 이제 한 장의 필기체 이미지라고 했을 때 이걸 10,000장을 계속 학습을 했다면, 지금 기술은 이제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냥 60바이 60 픽셀을 하나의 이렇게 이제 행으로 놓고 하나의 행으로 놓고 10,000장의 학습 이미지를 이제 열로 놓고 그냥 매트릭스 벡터 연산을 한 번이면 학습이 끝나버립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 이 10,000바이 10,000 매트릭스는 우리가 손으로는 계산을 못하죠. 이제 이런 very large 매트릭스를 텐서라고 하는데, 이 텐서를 이제 컴퓨터로 바로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구글이 만들어서 이제 오픈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 AI 민주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AI 교육 관련돼서 이제 교장 선생님 만나면 매트릭스 벡터 연산을 많이 가르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 기계학습 기법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제 자연어 처리하는 분들이 이제 한글, 영어 번역하던 방법은 주어, 목적어, 보어, 어순을 놓고서 문법칙을 놓고서 문법책에 맞춰서 단어의 순서를 바꾸는, 그래서 리스프로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매트릭스 벡터 방식으로 바뀌어버려갖고 여기 예를 보면 이거는 지금 데이터 마이닝 컨퍼런스에서 중국의 자동차, 스마트 자동차 교통기업인 DD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문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다. 그럼 우리가 쓰는 어휘가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인간이 쓰는 어휘가 많아봤자 10만 개, 100만 개도 안 될 겁니다. 그거를 하나의 벡터로 놓고 거기에 문이라는 단어는 그 100만 개 단어 중에 이제 하나, 자기 위치에서 이제 비트가 1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스카이도 마찬가지고, 다른 단어하고 같이 나타날 확률은 이제 또 다른 이제 문하고 스카이가 같이 나타날 확률은 이제 여기 스카이하고는 몇 번, 그다음에 선하고 스카이는 200번 같이 나타난다. 이런 것을 이제 벡터, 확률을 표현하는 벡터로 놓고, 문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매트릭스 벡터 계산을 해서 어떤 단어, 프레이즈가 나왔을 때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될지를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확률이 제일 높은 거를 계속 이제 맞춰가는 방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문법 순서를 고려하던 시대하고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고요. AI의 이제 지식 난리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AI4 K12라고 미국 이제 컴퓨터 교육 관련 학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미국 초중고 AI 교육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야겠다라고 이제 설명한 자료인데요. AI 이제 난리지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물체를 인식하는 기술, 퍼셉션, 컴퓨터 비전이나 얼굴 인식 기술, 그 다음에 우리 머릿속의 난리지를 표현하는 기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기술, 기계학습 기술, 그 다음에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기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기술,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초중고 교육에서 이제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시각지능의 경우는 이제 영상인식 기술에서 발전을 했고, 최초에는 뭐 고양이개를 이제 사진에서 인식하는 이제 그런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이제 포함된 게 이게 이제 고릴라인지 흑인인지 이게 논란이 많았죠, 초창기에. 그래서 뭐 흑인을 보고서 고릴라라고 판단하는 이제 오판 사례들이 있었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제 차량이 주행하기 위해서 차선을 인식하고 그 주변에 있는 차량을 인식하고 보행자를 인식하고 장애물을 인식하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중요한 기술들이고요. 사진을 던지면 그림처럼 바꾼다든지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영상, 시각지능 관련된 기술들이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동영상의 중간 프레임을 자동 생성해서 동영상 화질을 대폭 개선하는 이런 기술들도 이제 시연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언어지능은 주로 이제 자연어 처리, 우리가 얘기하는 말하고 관련 있고, 생성형 AI가 바로 이 언어지능 쪽이고요. 기계번역이나 이제 소위 동영상을 보고 자막을 실시간 생성한다든지, 프롬프트 몇 개 단어를 던지면 문장을 만든다든지, 자연어 질의에 퀘스천을 하면 답변을 한다든지,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주어진 어떤 문서집합을 던지면 그것을 요약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그 인카리지하기 위해서 챗GPT가 이제 뜨기 전에 AI 챌린지라는 것을 국가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나 기업에서 지원을 하셨고 주로, 그래서 이제 문제를 던지면 답을 들고 오셨고, 거기서 이제 선정된 우승한 팀들 서너 개는 이제 정부 과제, R&D 자금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1차 대회는 가짜뉴스 찾기, 합성사진 판별하기 문제를 냈고요. 2차 대회는 이제 그 인공지능 로보틱스 제어를 활용해서 이제 드론이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재난 현장에서 이제 그 사람을 구조하는 이제 그런 대회를 했었고, 3차 대회는 이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그 소위 동영상을 보고서 이제 환자가 있는 지점을 찾는다든지, 또는 이제 이렇게 음성을 분석해서 뭐 이렇게 폭언을 한다든지 사람을 위협하는 장면을 찾는다든지, 또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그런 이제 장면을 찾는다든지, 이제 또는 AI가 워낙 컴퓨팅을 많이 쓰니까 뭐 옵티마이즈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을 냈었고요. 그 다음 4차 대회가 좀 재밌었어요.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냈는데, 수학 문제를 수식을 주는 거는 좀 어려워서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제 그 자연어로 된 문장들, 철수가 3개, 뭐 사과를 3개, 영희가 2개 갖고 있으면 사과의 개수는 총 몇 개냐, 이렇게 자연어로 물어보면 자연어를 분석을 해서 수식을 도출해서 수식을 계산해서 이제 답변을 다시 올려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풀도록 했는데, 사실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해도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풀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많은 팀들이 도전을 해서 이제 아주 훌륭한 성적을 냈었고요. 작년에 진행했던 이제 올해까지 진행했던 5차 대회는 정책 지원 AI라고 해서 이제 보고서나 내용이나 표를 이해하고 그걸 썸머리해 주는 겁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이 5차 대회 취지는 이제 정부 과기부나 뭐 산업부에 있는 그 사무관들을 지원해주는 AI를 목표로 했고, 정책 지원 AI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어떤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을 제안해줘. 그러면 기후 변화 보고서 한 뭐 10권, 20권을 주면 그거를 분석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이런 기술 요소별로 이제 국내 기업의 기술 보유 현황을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가 작년에 AI 산업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시각지능 쪽이 단연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암이나 이런 영상 진단 이런 쪽이 이제 워낙 그 보편화됐기 때문에 시각지능 한다는 기업이 제일 많고 여기 1순위, 2순위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 다음에 추론이나 지식 표현하는 기술을 다루는 기업, 언어지능 다루는 기업, 지능형 에이전트, 청각지능, 상황이해,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AI 반도체 같은 거 하는 기업도 있고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 하는 기업도 있고 좀 어려운 이모션 언더스탠딩 이런 쪽을 이제 건드리는 기업들도 이제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AI를 실현한 기술, 이게 이제 핵심 기술보다는 그 주변적인 기술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AI가 정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물론 이제 딥러닝, DNN 같은 딥러닝이 출현했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이제 AI를 개발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소위 이제 파이썬이라는 게 출현을 했고 또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필기체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면 아마 제가 이틀간 한 200줄, 300줄 끙끙거리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됐을 텐데 지금은 파이썬 텐서플로우를 이용하면은 파이썬 언어로 10줄이면은 필기체인식 소프트웨어를 짤 수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기능은 라이브러리 안에 묻어 있죠.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AI 개발이 굉장히 쉬워졌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또 공유할 수 있는 GitHub나 허깅페이스 같은 오픈소스 커뮤니티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남이 개발한 코드, 남이 만든 데이터 세트, 데이터 AI 모델 다 활용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건 사실은 컴퓨팅 기술입니다. 이제 AI는 결국은 예전에 이제 20년 전에 그리고 10년 전에 빙하기를 두세 번 맞았는데 이유는 컴퓨팅 기술이 없으니까 알고리즘은 있는데 실행할 컴퓨터가 없으니까 이 알고리즘을 돌리려면 20년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돌하고 대국을 해야 되는데 AI 답이 20년 후에 나오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팅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20년 걸릴 게 이제 1, 2초 만에 실행될 수 있고 답이 나오게 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가장 큰 이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죠. GPU를 개발했고 GPU는 원래 CPU의 보조 프로세서고 GPGPU라고 해서 옆에서 이제 게임에 미친 학생들 보면은 이제 그래픽이 빨리 나오게 CPU가 이제 처리해주는 그 갭을 메워주는 보조 프로세서가 GPU였는데 이것을 이제 멀티코어 기술을 써서 이제 코어를 여러 개로 나누는 이제 기술이 들어갔고 사실은 또 이제 엔비디아는 사실은 이게 GPU를 만들고 GPU는 반도체라고 생각해서 반도체 회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사실은 엔비디아의 핵심 경쟁력은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GPU의 힘은 엔비디아 GPU의 힘은 뭐냐면 푸다라고 하는 병렬 처리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멀티코어로 이렇게 이제 GPU를 나눴을 때 그거를 최대한 병렬 활용을 해야만 빨리 처리가 되거든요. 20년 걸릴 걸 1초 만에 처리하려면 푸다라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해서 고속 처리가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주가를 아주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고 지금 A100 단종됐고 지금 H100 이제 5천만 원짜리 하나에 5천만 원짜리 팔고 있죠. 하여튼 이 푸다가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가장 큰 효자라는 거고 이 푸다 기술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인텔이나 AMD 같은 경쟁사들이 지금 쫓아오질 못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그 성능의 80% 정도밖에 못 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여기는 설계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GPU를 제조하는 회사가 대만의 TSMC죠. 그리고 이제 이 엔비디아를 장착한 서버를 만드는 회사가 대만의 슈퍼마이크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시총 10위 안에 보면 엔비디아나 TSMC가 다 들어가 있죠. 같이 이제 수혜자라고 볼 수 있고 구글은 전통적으로 이제 텐서플로우 유닛이라고 해서 구글은 텐서에 꽂혀 있으니까 텐서플로우 만들고 텐서플로우 프로세서를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요 GPU나 TPU를 피해서 NPU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방향을 선호했는데 얼마나 이제 성공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작 이제 이런 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것들이 장착된 클라우드가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존이나 MS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이제 굉장히 최근에 다 시총 10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시총 10위 안에 엔비디아, TSMC, 아마존, 애저, 구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팅 기업들이 대부분 AI 시대의 이제 수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가 이제 운영되는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AI를 지원하는 플랫폼 파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AI가 이제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건 텐서플로우를 설명하는 화면입니다. 텐서플로우 비슷한 라이브러리가 이제 케라스도 있고 파이토츠도 있고 카페티아노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 텐서플로우는 하여튼 말 그대로 이제 very large matrix인 텐서를 이제 그래프 단위에서 이렇게 흘러다니게 대형 데이터가 이제 텐서 노드 단위로 흘러가면서 원하는 값이 이제 만들어지게 딥러닝을 이제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이제 그런 기술로 하여튼 AI 민주화를 당겼고, 허깅 페이스라는 데 들어가 보시면 이제 AI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고, 소위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만든 AI 모델, 뭐 시각, 학습, 뭐 청각학습 다 나누어서 관련된 데이터셋, 응용 프로그램들을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대부분의 이제 중수기업도 큰 돈 안 들이고 간단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제 그 화면인데, 2015년 구글 엔지니어가 발표한 AI를 실현하는 기술이 어떤 거가 있냐? 우리가 들떠 있는 그 머신러닝 기술은 요 손톱만 하다 이거죠. 머신러닝 코드는 정말 작고 그것을 지원하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AI가 발전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뭐 이제 수집하고 이제 데이터를 피처를 익스트랙션하는 기술, 이건 이제 빅데이터 분야 기술이고, 머신 리소스를 관리하고 저 모니터링하는 기술은 클라우드 기술이고, 인프라스트럭처 뭐 서빙하는 거는 데이터 센터 기술이고, 요거 구글 엔지니어 시각에서는 정말 그 AI라는 것에서 딥러닝은 아주 빙산의 일각이고, 나머지는 다 컴퓨터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컴퓨터 기술에서 AI 머신러닝을 뺀 나머지가 다 이제 컴퓨터 기술이 이제 AI를 백업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2018년 국방부 강연할 때 제가 이제 국방부에서 ABC 레이어라는 말을 쓰셔서 제가 데이터 센터가 중에서 D 레이어를 더 붙여서 ABCD라는 말을 이제 좀 보완을 해드렸는데, 이제 AI는 인공지능, B는 빅데이터, 어널리티기는 이제 프로세싱 플랫폼, C는 클라우드, D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이 레이어 컴퓨팅 인프라 안에 이제 멀티코어 서버도 들어가고 GPU도 들어가고 NPU, 서버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발표한 지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이제 KT에서도 ABC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KT는 이제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많이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이제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마존 기반의 AI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존이 AI 개발을 위한 수많은 이제 도구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세이지 메이커라는 거, 그리고 전용 이제 칩, 뉴런이라든지 기반이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이제 그 파운데이션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개발을 위한 베드락이라는 도구라든지, 또 뭐 데이터를 이제 지원하는 데이터 랭글러라든지, 또는 이제 그 일루시네이션을 보완하는 이제 리트리벌 오그멘티드 제너레이션 레그라든지 벡터딥이라든지 하여튼 AI 기술에 관련된 다양한 도구를 이미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이런 거를 통칭 우리가 이제 AI 개발을 위한 플랫폼 에서 서비스라고 해서 AI 파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AI를 누구나 쉽게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측면으로 넘어가서 이제 지금 뭐 세계가 LLM 열풍에 이제 빠져 있다라는 건 다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픈 AI, 챗 GPT에 이어서 이제 구글의 잼마, 제미나이, 메타의 라마, 네이버가 하이퍼플로가 만들었고, LG전자 엑사완 만들었고, 이거 만드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이제 컴퓨팅 파워를 1조 원을 썼고, 이거 5천억을 썼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면 못 만듭니다. 이게 이제 문제 중에 하나고, 업스테이지 김성 교수님이 만든 게 이제 솔라라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었고, MS도 오픈 AI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이제 LMM 마이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어나운스한 게 몇 달 전에 있었고요. 문제는 이제 1조 원의 컴퓨팅 파워, GPU 전력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 학습이 종료된 시점까지의 내용으로만 답변할 수 있다는 거. 가장 최근 내용은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 오픈 AI 처음 개발됐을 때 저희과 교수님이 이제 저에 대해서 나영욱 교수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이제 엉뚱한 오답을 하는데, 이제 일단 그 최근 데이터가 없고 학습한 내용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확률적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찍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요 다음에 나올 답은 뭘까 찍는 건데,
서당계 3년이라는 거죠. 근데 서당계 문제는 정확한 난리지를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런 단어를 쓸 땐 이런 단어를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찍어서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엉뚱한 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챗GPT에서 우리가 이제 놀라웠던 것은 이런 거죠. 하여튼 많이 이제 3.5에 비해서 많이 발전을 했고 지금은 이제 챗GPT 4, 5가 옴니 버전이 나와서 멀티모달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신데렐라에 대해서 A에서 Z까지 시작하는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라 했더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챗GPT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용 이그제플인데 놀랍죠 사실은. 이게 사람도 만들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많은 그 플랫폼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습을 했고 구글 같은 경우는 미국 국회 노조간의 모든 책을 전자화해서 다 디지털화했기 때문에 그 인류가 만든 모든 책을 가지고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정말 누워서 피스 오브 케이크이 되는 하여튼 그런 상태고 또 유명한 기업이 스테이빌리티 AI라고 이제 여기도 굉장히 AI 내공이 높은 회사고 이미지를 이제 텍스트를 주면 이미지를 생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텍스트를 주면 이렇게 이제 비디오나 3D 영상을 생성한다든지 언어 모델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소위 이제 오픈 AI 반대 진영이 이제 의존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스테이빌리티 AI라고 해서 상당한 보수입니다. 그 산업적인 활용을 보면 이제 IT 자체에서 활용하는 게 AI 콜센터가 가장 산업이 많이 보편화된 것 같고 또 코파일럿이라고 이제 코드 생성을 도와주는 거 이거는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사실은 자충수를 둔 거죠. GitHub를 통해서 코드를 오픈하다 보니까 소위 이제 AI가 GitHub를 학습한 덕분에 이제 코드 생성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됐고요.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추천, 그 다음에 이제 MS가 검색 엔진은 구글에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픈AI 기술로 구글에 도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 결함 판정하는 일, 그 다음에 의료 분야에서는 이렇게 암 진단하는 거, 최근에는 보니까 이제 의사가 의대 사태 때문에 바빠갖고, 전공의가 그만두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공의가 해주던 일이 차트 입력이래요. 근데 차트 입력할 전공의들이 사라지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미칠 노릇이죠. 그러니까 음성으로 이제 이 환자 증상이 이런데 라고 하면 그거를 자동으로 차트를 입력해주는 차트 그림도 그려주고 그런 AI를 최근에 이제 활용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금융권에서도 이제 주식 투자, 증권 투자 중에 사용하고 있고 교육 쪽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논문이나 보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학생들이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치팅할까봐 이제 걱정이 많죠. 솔트룩스가 이제 원래는 그 검색 엔진 자연어 처리 온톨로지 하던 회사인데 최근에는 하여튼 AI 회사로 많이 이름을 날리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챗봇 분야에서 이제 많은 이제 기술 개발을 했고 이제 이경일 대표님 그때 걱정이 삼성전자에서 자꾸 고급 인력을 자꾸 뺏어가려고 한다 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인력이 좀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이제 뷰노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이제 의료 분야의 AI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영상 분석을 하는 데는 기계가 훨씬 빠릅니다. 의사가 한 30분 걸린다면 기계는 몇 초 만에 해석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보네이지라고 해서 뼈의 고혈량을 판독한다든지 딥브레인에서 이제 뇌 위축 정도 또는 뇌 소혈관 질환을 탐지하는 이런 기술들은 병원에서 이미 다 이제 활용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코어라인 소프트도 의료 분야고 보니까 하여튼 장기별로 또는 하여튼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놨더라고요. 제품별로 나눠서 폐결절을 검출한다든지 또는 이제 관상동맥에서 폐활을 검출한다든지 뇌출혈을 검출한다든지 엑스레이나 MRI 이미지를 분석하는 그런 의료 보조 도구들은 이미 이제 병원에 많이 이제 이렇게 설치가 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에 본 거는 요 엘박스라고 해서 아마 법률 판례 분석하는 도구인데 물론 기존에도 이제 판례 분석을 검색 엔진 기술로 찾을 수는 있었지만 요걸 유사 판례를 이제 검색하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AI 기반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국내 AI 기업의 주력 사업 분야를 보면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거보다 적고 AI 반도체 같은 장비를 다루는 회사는 더 적고 그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AI 관련된 챗봇이나 이런 걸 구축해주는 그런 서비스 회사가 한 2위 정도 랭킹이 되는 것 같고, 이런 이제 그 사업 범위를 다시 이제 산업 분야별로 펼쳐보면 정보통신 분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제조업 분야, 그 다음에 보건, 헬스, 의료 분야, 공공, 국방 분야, 금융, 보험 분야, 교육 서비스 분야, 이런 식으로 이제 AI 기술이 많이 이제 편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조사해 보니까 자체 개발한 게 한 40% 정도 되고, 텐서플로우 같은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개발한 게 한 47%, 50% 정도 되고, 오픈 AI 솔루션 같은 거를 사다가 그 위에 이제 부가 서비스를 얻는 경우가 이제 또한 14% 정도 되는 거로 나와 있고요. AI는 이제 컴퓨팅 인프라가 많이 필요한데 이제 GPU를 사서 활용하는 경우 20%, 아마존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경우 38%. 그 엔비디아의 GPU 주문하면 그런 답이 온답니다. 10,000개 단위로밖에 안 파니까 아마존 거 빌려 쓰세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GPU 구입이 어려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같은 것을 활용하는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사업 분야 매출액은 크진 않습니다. 국내 사업 분야는 보니까 대략 지금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7천억, 응용 소프트웨어가 2조 3천억, AI 구축이 1조 8천억, 하드웨어 관련된 게 한 2,500억, 합치니까 5조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시장을 보통 그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5조에서 10조 정도, SI 또한 5조 10조 내외, DB가 한 10조, 한 2, 30조 시장으로 보는데, 소프트웨어 시장 전체에 비해서 AI 시장은 아직은 이제 성장기다. 답변한 기업들도 대부분 우리 이제 시작하고 있다. 그런 정도 대답들이 많았습니다. AI 비즈니스의 진정한 수혜자가 어딘가 따져보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하여튼이 미국 전 세계 시총 순위 10위를 봤더니 역시나 1등은 GPU 만드는 회사, GPU를 제조하는 TSMC,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이제 GPU를 탑재한 서버를 클라우드로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기업이 수혜자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하고 여기 MS도 이제 애저 클라우드가 있죠. 아마존 클라우드 있죠. 구글도 구글 클라우드 있죠. 어디 있죠? 구글 클라우드. 결국은 그래서 이 기업들이 왜 열심히 오픈 AI니, 제미나이니, 렐름이니, 람다니, 메타도 끼어 있죠. 메타하고 이제 애플은 당연히 IT 기업의 강자니까 결국은 GPU 업체 관련 업체 2개, 클라우드 업체 3개, 그다음에 전통적인 강자 메타하고 애플 7개 기업이 시총 10개 중에 7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미 보는 기업은 GPU하고 클라우드구나. 그러면 거기서 왜 자꾸 이런 AI 모델을 만들어서 세계를 흔들어 놓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 GPU 팔고 자기네 클라우드 팔고 그게 주 목적이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자기네 주가 시총이 올라가니까 돈방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AI 서비스를 이제 이렇게 투입해서 현혹시켜서 자기네 돈 버는 게 목적이다. 이런 의도까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GPU 확보 전쟁의 전력난이 예상되고 있죠. 엔비디아 H100이 이제 지금 메이저 모델인데 올해 이제 350만 개 팔릴 거라고 보는데 하나당 700W를 쓰는데 이거를 이제 700개 렉으로 보통 이제 학습을 시킬 때 31,000kW를 쓰는데 슈퍼컴퓨터 한 대가 쓰는 전력량이 22,700kW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목동에 이제 동양최대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KT 목동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이 2만 kW급이거든요. 그리고 슈퍼컴퓨터가 1등이 현재 2023년 작년 11월 슈퍼컴퓨터 랭킹 1등이 그 HP에서 만든 프론티어인데 전력 소모량이 22,700kW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2만, 슈퍼컴퓨터 1등이 22,700인데 그 엔비디아가 이제 소라 개발하기 위해서 오픈 AI가 소라 개발하기 위해서 쓰는 전력량은 31,000kW 되니까 데이터 센터 1기보다 더 큰 전력, 슈퍼컴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 지금 H100이 워낙 돈이 되니까 이제 A100은 단종시켜 버렸어요. 1,000만 원짜리 이제 안 팔겠다. 5천만 원짜리를 10,000개 단위로만 팔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1조 원 단위 아니면 이제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정부가 해줘야 될 일이 이런 거를 좀
지원해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존도 이제 엔비디아하고 손잡고 지금 GB200, B200 같은 그 새로운 그 GPU를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정작 돈 버는 건 지금 GPU하고 클라우드는 신났습니다.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AI 이제 허들들을 보면 윤리 문제, 뭐 가짜 뉴스 문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냐, 줄어드는 거냐, 전기 먹는 하마, 자원 먹는 하마. 일본 자료 보니까 불이 수요가 100만 톤 증가할 거다. AI하고 데이터 센터 때는 신기하고 편하지만 오류점도 많아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자동차 자주 나고 있죠. 또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요. 신약 개발 AI의 파라메타를 1에서 0으로 바꿨더니 신약을 찾지 않고 가장 무시무시한 독약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제 또 논문 보고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I를 안 하면 이제 안 된다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고 온칩 AI 얘기가 나고 있고 AI 에브리웨어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이제 기업이 갈 길, 하여튼 간단히 요약 정도를 해놨는데요. 국가가 할 일은 결국은 이제 하여튼 여기서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AI 기술 개발 이 뭐가 지금 이거 기업인데 뭐가 바뀌었네요. 잠깐만요. 이 자료하고 이 자료가 같죠. 국가가 할 일을 지금 아마 편집하시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기업이 할 일입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결국은 이제 정책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R&D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R&D 예산 많이 삭감하신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엔비디아가 GPU를 만 대 단위, 1조 단위로밖에 안 파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광주에서도 이제 오셨지만 하여튼 그런 1조 단위의 그 GPU 구입은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전력 문제, 지금 데이터 센터도 뭐 지방 분산하라고 산업부 정책이 나왔는데 자꾸 쫓아만 낼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AI에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를 좀 효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관련된 인재 양성도 좀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자료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기업이 해야 될 일은 이제 선택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LMM을 만드느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느냐, 남이 만든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져다가 사업계를 확대할 거냐 이게 이제 기로에 서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루시네이션 문제가 있는 생성형 AI를 쓸 거냐, 리트리벌 기술을 보강한 기술을 쓸 거냐, 요거 갖고 지금 논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기술하는 분들이. 그 다음에 하여튼 새로운 시장은 지금 의료 제조, 법률, 로봇 프로세서 쭉 확대되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하여튼 서얼랩이라고 이제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딥러닝 결합 검사하는 기업이 미국의 코그넥스한테 2,300억에 팔렸다. 이런 게 이제 아주 좋은 그 사업 기회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자니 이거는 1조 단위 돈이 들어서 문제고 이런 좋은 사업 기회는 또 새로 열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산업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AI는 학습에 의존하기 때문에 AI가 학습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데이터 스페이스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가이아 X라든지 그 국가적으로 그 카티나 X라든지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볼보나 폭스바겐이나 벤츠가 다 연합해서 데이터를 공유하자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컴퓨팅 인프라 산업이 하여튼 제일 수혜자죠. 그래서 이제 GPGPU, 우리나라는 HBM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죽다 살았죠. 그 메인 메모리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에 밀려서 쭉 추락하고 있다가 소위 이제 그 AI는 GPU하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기술이 중요한데 거기서 HBM 요 칩을 만들면서 이제 갑자기 SK 하이닉스 주가가 쭉 오르고 있고 AI 반도체 하여튼 온칩 AI가 이슈가 되고 있고 GPU를 지원하는 서버 개발이라든지 AI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GPU를 지원하는 클라우드라든지 AI 전용 데이터 센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거기서 이슈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GPU 서버 하나가 GPU 하나가 700W를 쓴다고 했죠. GPU 서버 하나가 보통 5kW를 씁니다. 근데 우리 데이터 센터에 가면 이제 서버를 꽂는 책꽂이 같은 걸 렉이라고 하는데 렉 용량이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에 한 5kW로 설계됐거든요. 그러면 5kW는 GPU 서버 하나 포유 정도 공간이라고 하는데 전체 공간 크기 43U라고 하는데 거기에 포유 딱 꽂으면 끝나요. 40개 공간, 책꽂이 공간이 있는데 4칸 쓰면 끝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공간은 이제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제
소위 이제 그 GPU 서버를 막 꽂으려면 50kW 렉이 필요한데 그러면 완전히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50kW를 쓰면 50kW가 사용되면 50kW만큼의 열이 납니다. 그럼 그 열을 또 식혀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리퀴드 쿨링, 뭐 액침 냉각 방식 뭐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이 이제 없으니까 미국 정부가 어제 뉴스 보니까 빅테크한테 니네가 필요한 전기 니네가 알아서 만들었어 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어쩌라고? 그럼 이제 그래서 MS나 구글은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막 이제 사용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수혜를 보는 이 산업 분야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될 것 같습니다.